네, 방금 멋진 사회자님 소개받은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시간 강의 너무 좋으셨죠? 네, 우리 아리따운 강사님께서 열심히 기초사업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첫 시간에 소개받으신 사업을 토대로 어떻게 수입을 벌어갈 수 있는지, 물론 첫 시간에도 짧게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여기 오신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 오신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그럼 저는 설명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저도 뭐 보상 플랜 강의를 굉장히 쉽게 한다고 저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만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앉아 계신 분들이 또 귀한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다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5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일찍 끝낼 거예요. 미리 예고편을 지금 예방접종을 놔드리는 거예요. 너무 일찍 끝나서 허무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래도 내용은 다 알차게 있을 거고요. 굳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필기를 하거나 암기를 하시려거나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센터라는 곳에 가시면 이제 보상 플랜 강의는 다 많이 준비가 돼 있고, 알아서 듣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기억이 나게 되세요.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죠? 반복 학습의 중요성이라고 알아서 계속 이제 강제적으로 들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들으셨을 때는 당연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 번 들으시다 보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게 저 얘기였구나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보상 플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갑자기 자동이네요, 불이. 시작한다 하니까 알아서 꺼지네요. 많이 꺼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를 보실 게 아니라 이쪽을 보실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혹시 나 오늘 보상 플랜 강의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질문 안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 누가 질문하면 기분이 나빠요, 전. 농담이고요. 질문 안 드릴 테니까 나 보상 플랜 강의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 그냥 자신 있게 손 들어주세요. 아무것도 안 여쭤볼 거니까. 한 세네 분 계시네요. 쉽게 설명을 최대한 드릴 거고, 그래도 집중을 하시면 기왕 이해하시는 거 더 빠르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사업 정보 받기 전에는 이제 경찰 되려고 준비하다가 우리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공무원이니까 예전 같진 않아요. 좀 시들시들해요. 갑자기 자기소개로 넘어오니까 불이 켜졌어요, 다시. 그 공무원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르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 1도 없어요. 뭐 때문에 하냐면은 그냥 가늘고 길게 가서 나는 연금 받겠다. 이 생각이에요. 경찰 30년 하면 연금 한 300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부부가 살기에는 맞벌이는 해야 되지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외벌이거나 이 공장 오작동으로 인해 한 명이 더 나오게 되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맞벌이가 필수가 돼버려요. 혼자 살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 정도까지. 혼자 살기에는 뭐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고. 사치 안 부린다면. 왜냐면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저희 집의 대부분이 공무원이에요. 진짜 한 80%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살면서 뭘 보고 자랐을까요? 그쪽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친형도 공무원이고 형수님도 공무원이에요. 둘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오래됐어요. 저랑 4살 차이 나는 친형이 있고 이제 제가 둘째이자 막내인데 굉장히 야비하게도 운동을 굉장히 잘하면서 천식이 있어서 공익을 갔어요. 근데 운동을 굉장히 잘해요. 중고등학교 때 전부 계주 선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주 굉장히 비열하고 더러운 인간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공익을 하면서 그 임용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거예요. 남들 군대 가 있는 동안.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드물죠, 초등학교에. 되게 없어요.
근데 그 남자 선생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아들 하나 낳고 살고 있는데 별로 안 친해서 얼굴 본 지가 5년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삽니다. 네. 횡단보 2개 건너면 되는데 한 2년에 한 번 연락해요. 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난다고 뭐 어색하거나 하진 않아요. 네. 단지 연락을 안 할 뿐이에요. 네. 그렇죠. 공감하시는 분 계시네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단지 많지 않을 뿐이다. 네. 조금 특이한 경우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면 어떻게 사는지 잘 봤겠죠? 네, 아주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뭐 해 먹고 살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경제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막 그렇게 막 굉장히 학벌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서울에 있는 인서울인데 서울에 인서울에 그런 학교도 있었어? 라는 정도. 네. 네. 그런 학교도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정도. 가끔 택시기사님한테 여쭤보면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네. 이제 그쪽에 이제 그건데, 어쨌든 먹고 살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할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래도 공무원을 할 자격 조건에 뭐 제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저거 하면은 그래도 평생 나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겠다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하던 도중에 아주 우연히 이제 친구로부터 이 정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냐면 제가 왔을 때 당시도 회사가 꽤 오랜 기간이 이미 돼 있을 때였고 지금 회사가 몇 년 됐대요? 25년이 됐다 그러죠. 그럼 우리 처음 이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회사가 10년 이상 존속하는 확률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대부분 망해요. 네. 근데 25년째 지금 건재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적어도 내가 회사를 검토할 단계는 이미 옛날에 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1박 2일 행사를 참여하면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중심을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상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넘기는 건가요? 네. 아니네요. 자, 첫째 시간에 나왔듯이 저희 이제 NR 커뮤니케이션의 사업 현황은 크게 이렇게 7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시환 강사님께서 7가지 다 알아보시려면 얼마 걸린다 그러셨어요? 10시간이요? 네, 2박 3일 걸리신다 그랬죠? 네. 저도 2박 3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동통신에 대해 말씀드렸고 저도 이 이동통신을 갖고 어떤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회사 검토가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한 번 더 탄탄한 회사라는 걸 증명드리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파트너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 있냐면 여기 KT. 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KT라는 기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그 국적이 좀 의심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삼성전자.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그리고 LG전자, 뭐 GS 리테일 이런 데 다 많이 들어보신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저런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그리고 25년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회사 검토할 단계는 옛날에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보상 플랜은 어떤 내용이냐? 회사가 총 매출이라는 게 발생을 하겠죠? 전 시간에 말씀드린 뭐 핸드폰을 통해서는 매출이 발생될 것이고 기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기타 상품군들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날 텐데 그 매출 중에서 총 매출의 35%를 수당의 재원으로 합니다. 이번 달에 100억의 매출이 발생했다 그럼 100억을 전부 수당의 재원이 되는 게 아니라 35%인 35억 원을 회원들에게 지급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왜 35%를 주느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35%를 초과해서 지급하면 안 돼요. 위법이에요. 35%까지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35% 밑으로 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요즘에는 네트워크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여기 다녀봤다 저기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딴 데 가시면 우리는 40% 준다는데 50% 준다는데 이런 데 있거든요.
신고하시면 돼요. 포상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5% 아래로는 얼마를 주든 회사의 자유예요. 15% 줘도 되거든요. 근데 35%를 다 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회원들한테 돈 많이 풀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법적 최고 지급 한도인 35%를 전부 지급해드리고 있다. 사업자들의 몫을 많이 늘려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당 정산기간 및 지급일. 왜 이렇게 강의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냐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못하고 있는 제 탓도 있지만 다 숫자예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다 숫자. 그래도 최대한 졸지 마시라고 네, 재밌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지금 세 분 빼고 다 피곤하시는 것 같은데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보다 앞에서 서서 떠드는 애가 조금 더 힘들겠죠? 네, 그 성의를 봐서라도 조금 열심히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당 정산기간 및 지급일 그냥 다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한 달을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네 마감으로 나눕니다. 1차 마감은 1일에서 8일까지 마감일 8일이 마감이고요. 2차 마감은 9일에서 15일, 3차는 6일에서 23일, 4차는 24일에서 말일, 30일 혹은 31일이 되겠죠. 그러면 정산을 이렇게 하는데 지급일은 어떻게 되느냐? 1차, 2차를 합쳐서 즉 1일부터 15일까지 정산을 해서 당월 30일 날 드립니다. 자, 1일부터 15일까지 정산해서 당월 30일 날 드린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16일부터 말일 30일 혹은 31일까지 해서 다음 달 15일에 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급일은 얼마요? 당월 30일,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매월 15일, 30일 지급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또 이게 굉장한 회사의 마인드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달에 어떤 명절이 있어요? 추석에 아주 대체 공휴일에 또 뭐가 껴있죠? 개천절 껴있나요? 개천절에 뭐 하나 더 껴있는 것 같은데? 개천절에서 이렇게 추석이랑 한글날까지 이어지고 뭐 아무튼 해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정도가 아주 새빨간 날이에요. 네, 이렇게 지급일인데 새빨간 라인에 걸리는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주로 뭐 설날, 추석 이럴 때. 자, 만약에 30일이 지급일인데 27, 8, 9, 30이 다 휴일이에요. 그럼 언제 드려요? 26일로 땡겨서 드립니다. 격한 리액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회사 입장에서 그 지급해야 되는 회원들한테 주는 게 한두 명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지급액인데 그거를 4일만 더 갖고 있어도 이자가 얼마예요. 그렇죠? 근데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회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자를 포기하고 먼저 나눠드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먼저 주는 게 그냥 먼저 주나 보다, 좋은가 보다 이게 아니고 회사에서 이자를 포기하면서 먼저 주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당 지급 조건. 회사의 입장에서는 누가 사업자고 누가 그냥 핸드폰만 쓰는 소비자인지 알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당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1, 2번을 같이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1번, 개인 회선을 1개에서 9개. 전 시간 강의에서 치킨 한 마리 튀겨 팔면 3,500원이 남아서 1,000마리를 튀겨 팔았더니 한 달에 350만 원을 번대요. 옆에 있던 통신대리점 사장님은 5만 원 쓰는 사람 1,000명을 모았더니 350만 원을 번대요. 근데 우리는 내 소비자 몇 명만 만들려고 그래요? 9명인데 그냥 많이 잡아서 10명. 일반 길에 있는 대리점 사장님이 소비자 10명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다른 일 알아보시는 게 그 신상에 이롭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비자 몇 명? 심지어 투자하는 것도 없이 차렸는데 소비자 몇 명? 네, 딸랑 9명, 10명. 심지어 이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내 가족으로 할 수 있죠. 내가 대리점 차렸는데 우리 가족이 다른 데 갔으면 어떻게 해요? 네. 지금 강의를 너무 열정적으로 했더니 이게 빠졌어요. 왜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최소한 양심이 있으시면 10명의 소비자는 만드셔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최소 2개의 그룹의 매출을 발생시켜라. 요겁니다. 요거는 이따가 그림으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용어의 이 앞으로 듣게 되실 용어가 요 MV라는 용어, NRC 볼륨의 약자입니다. 요거는 수당 지급과 지급 승급의 기준 단위인데 예를 들면 선불요금 81%를 잡아줘요. 10만 원 매출이 일어났다. 선불요금으로. 그러면 그거의 81%인 8만 1000 MV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그냥 현금가액의 81% 잡아준다. 선불요금은. 자, 자사 상품은 90%를 잡아주는데 10만 원 매출이 일어나면 9만 MV 잡아준다. 계산하기 편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시죠? 네.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구분. 자, 여기 계신 여기 사장님께서 사업을 시작해서 아까 나온 것처럼 5명에서 10명 정도의 소비자 회선을 만듭니다. 나랑 같이 사업할 사람이 아닌 그냥 네가 쓰니까 핸드폰 하나 써줄게 하는 소비자들, 단순 소비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회선이라고 하고요. 나와 이 회선에서 일어난 매출을 본인 매출 혹은 개인 매출이라고 칭합니다. 그냥 내가 쓰는 거, 내 소비자가 쓰는 거 요거 합쳐서 본인 또는 개인 매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본인과 개인 매출로 DT로부터 시작해서 NRC 직급 중에 골드까지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 아까 두 라인 매출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직급을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런 소비자 회선과 두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그 두 그룹이에요. 나와 같이 사업을 할 사람이 생기겠죠? 네 거 핸드폰 써보니까 별 문제 없는데 근데 나도 그거 직장 다니면서 시간 남는데 같이 해봐도 될까? 이런 사람들. 그쵸? 저희 사업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지금 하시는 일과 병행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투잡으로 말이 비슷하지만 투잡으로 투자가 없이 심지어 연금성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세상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투잡하실 수 있는 거 많죠? 뭐 요즘 유행하는 이제 배달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밤에 대리운전 하실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그냥 퇴근하고 내가 뭐 가게에서 일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그만두면 돈 나와야 안 나요? 사람이 언젠가는 아파서 일을 못할 날이 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하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일은 지금 하시는 일 그대로 하시면서 남는 시간 조금 투자했더니 공무원 연금이나 건물 임대료 같은 노동을 투입하지 않아도 수입을 벌 수 있는 권리소득이 나온대요. 엄청난 거죠? 더군다나 투자도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1박 2일 행사를 열심히 들으셔야 될까요? 약간 꿈나라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셔야 될까요? 열심히 들으셔야겠죠? 네. 너무 잘 들어주시게 해줘서 감사한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요 분과 요 분도 각각 이렇게 핸드폰만 써줄 단순 소비자를 만들 수 있겠죠. 이 사람도 10명, 이 사람도 10명 만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소비자와 사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이 사업자들이 같이 만든 소비자 혹은 사업자 그룹, 여기서 일어난 매출을 하위 매출, 그룹 매출, 라인 매출이라고 해요. 자,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나랑 내 소비자로 일어난 매출을 뭐라고 한다고요? 본인 매출, 개인 매출. 근데 나와 함께하는 소비자들과 내가 같이 만든 요 매출은 하위 매출, 그룹 매출, 라인 매출이라고 합니다. 어떤 걸로 부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요 매출들로는 NRC 직급 루비 이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충 언뜻 보기에 골드라는 직급이 높아 보이세요? 루비가 높아 보이세요? 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루비라는 직급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골드라고만 써있죠? 골드까지만 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루비 이상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더 높은 직급을 가기 위해서는 이 아래 매출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은 첫 시간 들어보니까 이거 영업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영업 못하는 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면 여기 매출이 중요하겠죠? 내가 혼자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높은 직급을 가려면 어디가 중요하대요? 여기가 중요하대요. 그럼 이 사업은 영업력이 있긴 있지만 영업이 중요할까요? 나랑 같이 이 사업을 같이 할 사람들을 만드는 조직을 꾸리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급도 요 이상 올라가려면 여기를 꾸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굉장한 이제 좀 능력자나 마케팅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도 몇백 명 이상을 만들어서 수입을 벌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각자의 방법에 맞게 택하시면 돼요. 자, 직급의 종류 방금 말씀드렸듯이 DT와 골드, 개인 매출로 갈 수 있는 직급이죠. 그 다음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스타 다이아몬드, 크라운 다이아몬드, PM, IM은 전부 하위 매출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고 말 거세요? 여기까지 가실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조직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당의 종류. 직급장려금, 매출 장려금, 직급장려금, 직급승급 주가금, 신규 출전 장려금, 그리고 엔텔레콤 장려금, 아이몰 장려금이 있는데 이걸 다 말씀드리면 큰일이 납니다. 제가 배고파서 큰일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요 위에 4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요 4개만 아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먼저 매출 장려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같은 그림이죠? 요 하위 라인에서 매출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자, 이쪽을 큰 쪽 매출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양쪽 그룹이 있으면 무조건 매출을 비교해보면 어느 한쪽은 크고 어느 한쪽은 작겠죠? 핸드폰 쓰는 사람들이 매월 똑같은 금액만 쓰지는 않잖아요. 한 명이라도 이쪽이 더 많든지 이쪽이 더 많든지 하고 내가 임의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무조건 한쪽은 큰 쪽, 한쪽은 작은 쪽이 발생을 하게 돼 있는데 매출 장려금은 어떻게 주느냐? 나를 기준으로 이 두 그룹의 매출을 비교해서 작은 쪽을 기준으로 매출 장려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이해되세요? 양쪽 비교해서 작은 쪽. 그래서 내가 만약에 DT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나오죠. 매출 장려금 작은 쪽 매출이 여기 보시면 소실적 MV 보이세요? 작은 쪽 매출이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2,500만 원이다.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이 여기겠죠? 그러면 2,500만 원에 여기 옆에 보시면 7%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작은 쪽 매출이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퍼센트로 가서 곱하면 돼요. 그러면 끝. 근데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냐면 여기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DT 이상, 골드 이상, 루비 이상, 에메랄드 이상, 다이아, 크라운 다이아몬드 이렇게 돼 있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매출이 크고 지급하는 금액도 크죠. 그러면 직급도 높을수록 당연히 매출 장려금으로 지급받는 금액도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큰 쪽에 500만, 작은 쪽에 200만 MV의 매출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요? 작은 쪽이 200만이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150에서 400만. 그러면 200만 원에 200만 MV의 10%니까 얼마가 되죠? 소실적 매출 20만 원을 받습니다. 20만 원 그거 별로 큰 돈 아닌데?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20만 원이죠. 재수가 없어서 4주 내내 이 매출이 일어난다면 벌써 80만 원이네요. 그쵸? 한 달에 80만 원 부업으로 들어오면 되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쵸? 자, 그런데 똑같이 2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지만 내가 루비가 되지 못하고 골드예요. 그러면 이 표상으로는 여기 들어갔죠? 근데 루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한 칸 밀려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인 150만 원에 10%를 받게 돼서 같은 매출이지만 직급이 낮았을 경우에 골드였을 경우에는 주에 1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매출 작은 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본 다음에 내가 이 직급 달성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시는 거고 이 직급 아니다. 그럼 한 칸 밀려나서 여기로 가시는 거예요. 자, 주에 15만 원,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부업으로 한 달에 60만 원 벌만한 거 뭐 있을까요? 뭐 대리운전 조금 하시거나 네, 이것저것 하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내가 해도 나와요? 해야만 나와요? 안 해도 계속 나와요? 아니요,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해도 계속 나오죠? 핸드폰 알아서 잘 쓰시잖아요. 그렇죠? 자, 한 달에 60만 원. 매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60만 원. 천에 60만 원짜리 원룸 세 준 거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그 임차인은 월세를 단 한 번도 연장하지 않고 집도 이거 고장났으니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귀찮게 하지 않는. 아시죠? 월세면은 해달라고 하면 주인이 와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전세면 본인이 해야 되지만. 아무튼 벌써 요렇게만 만들었는데 1060짜리 원룸 하나 세놓으셨네요. 그쵸? 근데 다 같이 해서 이것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들면 훨씬 좋겠죠? 자, 한번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500만, 300만인데 아까는 루비가 안 돼서 이렇게 받았죠. 자, 이번엔 골드라서 500만, 300만, 이번엔 300만 원의 작은 쪽. 루비를 달성했다 치면 10%죠. 그러면 매주 30만 원이에요. 달이면 드디어 1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120만 원. 꽤 괜찮죠? 네. 점점 지금 별로 액수가 작으니까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슬슬 늘어나고 계시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자, 큰 쪽 매출 4,200만 괜찮죠? 이걸 나 혼자 발로 뛰면서 핸드폰 가게통해서 만들었을까요?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을까요? 함께 만들었겠죠. 그러면은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 3명이 이거 만드는 게 쉬울까요? 10명, 20명이 이걸 다 같이 만드는 게 쉬울까요? 사람 많을수록 좋겠죠? 조직이 많을수록 나도 C급 가기가 쉽고 나랑 같이 하는 파트너도 더 가기가 쉽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작은 쪽의 매출은 4천만 원. 아주 양쪽 밸런스가 기가 막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작은 쪽 기준으로 4천만 원이 어디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받느냐? 4천만 원에 6%니까 64, 24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240만 원. 언제 놀라실 거예요? 네. 한 번만 놀래주세요. 월에 240만 원도 대단한데 주에 240만 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월이면 얼마요? 960인가요? 그쵸? 세상에. 한 달에 1,000만 원이래요. 내가 이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본업을 그만뒀나요? 아니죠?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그대로 내가 남는 시간 투자해서 만들었을 뿐인데 심지어 내가 다 한 것도 아닌데 같이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이게 계속될 수도 있어요. 너무 재수가 없는 나머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읽으면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좋은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상속이 되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내 자녀한테 월 960만 원이 떨어지는 통장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 딸은 내 묘자리에 매일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매일 올 수도 있어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자, 매출장려금 설명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번에 조금 더 크게 키워서 큰 쪽의 매출 6억, 작은 쪽의 매출이 5억이 떴어요. 굉장하죠? 아이고, 이렇게 뜨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 저기 뒤에 계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작은 쪽 매출이니까 5억 원을 기준으로 하겠네요. 얼마인가 봤더니 자, 4억 이상이 작은 쪽에 뜨면 여기는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이 고정입니다. 1,000만 원이래요. 근데 이 1,000만 원이 주에 1,000만 원이래요. 아까 이미 한번 놀라셨기 때문에 여기서 또 놀래기를 바라진 않겠습니다. 네. 주에 1,000만 원이래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4천만 원이래요. 세상에. 어디 그 작은 빌딩 하나 갖고 있는 사람 안 부럽겠죠? 이 정도면? 물론 작은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관리인을 두고 있겠지만 조금 어설프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서 꼭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귀찮은 일 많은 거 아세요? 건물 오래되면요, 비샌다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고, 보일러 고장 났다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자기 집 아닌 거는 어떻게 써요? 개판으로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열심히 들으시다 보면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련한 표정으로 꼭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작은 쪽 매출을 기준으로 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큰 쪽 매출을 기준으로 주면 더 빨리 많이 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왜 작은 쪽 매출을 기준으로 주는지에 대한 이유와 아까 보니까 작은 쪽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은 그 이상 올라가도 더 안 줘요. 그죠?
한도를 안 정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그런 한도를 정해놨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네. 왜 작은 쪽을 기준으로 주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작은 쪽이 아니라 큰 쪽을 기준으로 주면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자, 큰 쪽으로 줍니다. 이분 기준에서는 이쪽만. 이 점선 보이세요? 좀 너무 흐린 것 같은데. 이쪽으로만. 이분을 기준으로도 이쪽으로만. 큰 쪽으로만 주니까 한쪽으로만 다 내리면 되겠죠? 이분을 기준으로 이쪽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분도 이쪽 만들 필요 없죠? 그럼 다 이쪽으로만 만들게 되는 게 맞죠? 한쪽으로 몰아야 많이 받으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 이분은 여기서 매출이 1억 원이 발생해서 그 중에 일부를 매출 장려금을 받을 거예요. 큰 쪽에 주니까. 이분은 여기까지가 1억이면은 요 사이에서 또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요 1억 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이분보다 매출이 이분이 무조건 높아요. 그러면 요 사람은 이 사람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의 수입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이쪽만 만들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는 소위 말하는 그 줄서기 피라미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 이게 직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리가 과장님보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늦게 와서요. 늦게 와서.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이랑 똑같은 그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를 위해서 들어온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한 사람이면 먼저 온 사람의 수입을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은 쪽을 기준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작은 쪽을 기준으로 줘야 수입을 추월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큰 쪽이 이쪽이죠. 그럼 이분을 기준으로는 큰 쪽이 이쪽인데 작은 쪽을 기준으로 준다고 해볼게요. 작은 쪽에서 5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해서 요거에 대해서 일부를 매출장려금 3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분의 기준, 나보다 먼저 시작한 분은 작은 쪽의 매출이 2천밖에 발생 안 했어요. 늦게 시작하신 분은 작은 쪽 5천, 먼저 시작하신 분은 작은 쪽 2천, 늦게 시작하신 분은 5천에 대해서 300을 받았는데 먼저 시작하신 분은 2천에서 140을 받았습니다.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 맞죠? 들어온 순서와 상관없이 작은 쪽에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만 하면 먼저 들어오신 분의 수입을 초월할 수가 있다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한도를 정해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1번 사업자분이 계세요. 전생에 한 대륙 몇 개 정도를 구하셨을 것 같은 엄청난 덕을 쌓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의 매출은 회사 전체의 매출과 같습니다. 전체의 매출이 100억 원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반을 나눠서 주겠죠. 이분도 매출 장려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50억 원의 일부를 받는데 한도가 없다. 아까처럼 주에 1,000만 원 받는 한도가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50억 원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받겠죠. 한도가 없으니까 매출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계속 많이 주겠죠. 한 20억 원 받아가실 수 있어요. 이게 부럽기는 한데 과연 좋은 일일지는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쯤에 있는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몇 명만 받으면은 금방 다 풀리겠죠. 이분이 20억 원 받았으면 그 다음 분은 뭐 한 15억, 10억 뭐 이렇게 받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당의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벌써 뭐 한 열 몇 명 나눠주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받아갈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죽 서서 누구를 준다는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더 이상 이 일을 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신 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회사가 어려울 때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만 주에 1,000만 원만 받으시고 그래도 월에 4,000원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도를 설정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더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번 같은 경우에 작은 쪽 매출이 4억 원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매출 장려금이 주에 1,000만 원. 한도 이제 이게 꽉 채워서 소위 말하는 한도를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도 1번 사업자도 작은 쪽 50이지만 똑같이 1,000만 원이죠.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근데 나는 더 벌고 싶은데요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사업을 시작하면은 아바타라는 거를 줘요. 여기에 A 하나, B 하나 이렇게 두 명의 아바타를 주는데 이 아바타도 작은 쪽 라인으로 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큰 쪽 라인에서 이거 하나 더 폈죠? 근데 작은 쪽에서 1억의 매출이 발생했더니 나는 또 350만 원 더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도 작은 쪽 1,000만 원, 나도 작은 쪽 1,000만 원이지만 나는 늦게 시작했지만 아바타로 인해서 매출이 더 발생했죠. 이런 식으로 또 수입의 역전도 가능하고 아무튼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1,000만 원은 이렇게 제한을 걸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겠지만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 거고. 네. 그래도 어렵진 않으시죠? 네. 다음으로 이제 직급 종류에서 직급 장려금 여러 가지 승급하는 방법 후딱후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림이죠? 이 사람이 이제 본인 매출과 개인 매출로 DT와 골드를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면 되냐? DT 한마감 일주일 내 본인 매출, 개인 매출이 40만 MV 이상 발생 시 한마감이면 대충 일주일이겠죠? 근데 이게 날짜를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1마감이 1일부터 8일이죠. 근데 내가 5일에 시작한다고 5일부터 뒤에를 세주는 게 아니고 5일에 시작하면 언제가 끝이에요? 네, 그냥 8일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스포너님과 잘 상담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네, 좋습니다. 어쨌든 내 코드에 40만 이상이 발생하면 매출 금액이 50만 원. 이렇게 하면 나는 DT가 되더라. 그럼 골드는 어떻게 가느냐? 위에랑 똑같습니다. 한마감 일주일 내 본인 매출, 개인 매출이 100만 MV 이상 발생 시 금액으로 따지면 약 125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를 편하게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자, 우리 사업에서는 이렇게 쓰고 내고 쓰고 내고 쓰고 내는 후불 방식이 있고요. 저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건 선불이죠. 교통카드처럼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고 쓰고 이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불 요금은 어떤 게 가능하느냐? 내가 먼저 충전해 놓은 요금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요금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내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여러 가지 상품군들을 뭐 요금으로 구매한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 어떤 거냐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요금 판매량도 가능히 곧 매출이 됩니다. 사업자가 내 회선 소비자가 있겠죠? 사업은 같이 안 하지만 내 핸드폰 써주는 분. 이분에게 선불요금을 5만 원을 충전해줘요. 그냥 계좌 이체해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비자가 나한테 현금으로 5만 원을 줍니다. 저 방식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요분이 요금을 10만 원 갖고 있다가 여기서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6, 7, 8, 8명이죠. 그러면 5, 8에 40이니까 40만 원이겠죠? 나도 쓰면서 나는 10만 원 쓰는데 내 이쪽 회원들이 40만 원이었죠. 그럼 합하면 50만 원이죠. 금액으로. 그러면 매출이 40만 MV 이상이 되면서 나는 DT가 됩니다. 쉽죠? 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50만 원을 먼저 선충전을 해요. 세상에 아까 티머니 카드면 티머니 카드에 50만 원을 넣어놓고 다니는 인간이 있나? 근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가끔. 요즘에 티머니 카드 충전하면 어디서 많이 쓸 수 있어요? 뭐 편의점에서 물건 같은 거 구매할 수도 있죠. 똑같습니다. 저희도 선불요금을 충전해 놓고 그냥 유통기한이 없죠, 이거는. 그냥 내가 어차피 쓸 거 계속 미리 해놨다가 써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품 구매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내 소비자한테 양도양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차피 내가 쓸 거니까 50만 원을 먼저 충전했어요. 그러면 벌써 40만 MV 발생을 했죠. 금액으로. 그럼 나는 벌써 DT가 됐습니다. 거기서 내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충전을 해줘요. 그러면 현재 잔액이 떨어지면서 내가 쓸 요금 50만 원 충전에 저희가 아까 개통하는 플랫폼을 말씀을 드렸었죠? 플랫폼 분양받는 게 얼마래요?
대리점 사장님은 대리점 차려면 얼마 드려야 된대요? 5억에서 10억을 드리는데 저희는 6,600만 원도 아니고 66만 원이래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내가 쓰려고 50만 원하고 합쳐 봐봤자 126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세상에 126만 원으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자영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상 거저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126 중에 내가 쓰려고 50만 원을 어차피 쓸 거죠. 네. 투자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잔액 50만 원이 충전이 돼 있죠. 요거를 소비자한테 선불요금 5만 원 충전하고 양도를 받으면 이렇게 잔액이 50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른 소비자한테도 계속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5만 원씩 충전해줘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면 나는 DT에서 골드까지 승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으로는 골드 다음 직급이 루비, 에메랄드 그 이상 직급 가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루비 이상 직급.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비슷합니다. 골드까지는 내 개인 매출이 주였다면 이제부터는 내 조직의 매출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쪽, 작은 쪽을 나눠서 몇 마감을 합산하는데요? 두 마감을 합산합니다. 대충 잡으면은 보름 정도 되겠죠? 보름 정도 합쳐서 작은 쪽 매출이 300만 MV 이상을 발생하면 루비로 승급을 할 수가 있어요. 대략 보름 동안 작은 쪽에 300만 MV.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인과 친구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해서 한쪽이 300만이 나와야 다른 쪽도 300만이 나와야 그 작은 쪽이 300만이 되겠죠? 이렇게 300만이 나오면 대충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직급이 루비가 되면 매출 장려금은 30, 직급 장려금 20, 엠플랫폼 충전 장려금, 신규 출연료 그리고 승급 추천 장려금이 약 40만 원어치의 상품이 있습니다. 대충 합쳐봤더니 이 정도가 된대요. 괜찮죠? 계속 이어서 루비 이후의 직급들을 어떻게 가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아까 두 마감 합쳐서 작은 쪽 300이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루비가 되죠. 그 루비를 양쪽에 2명씩 만들면 에메랄드라는 직급으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승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메랄드라는 직급을 작은 쪽에 2명을 만들면 당연히 큰 쪽에 2명이겠죠? 다이아몬드로 승급을 해요. 이유로는 계속 똑같습니다. 나랑 같은 직급자를 내 라인에 2명 만들면 나는 승급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2명 만들면 나는 뭐가 될까요? 그 다음 직급인 스타가 되겠죠. 똑같이 스타 다이아몬드 2명씩 만들면 나는 다음 직급인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루비를 만들려면 두 마감 합산 작은 쪽 300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고 내가 루비를 승급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내 라인에 양쪽에 나랑 똑같은 직급자 2명씩 만들어내면 나는 승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그룹상의 소비자 사업자가 중요한 건데 나랑 함께하는 사람 4명만 있으면 끝나는 게임 아닌가요? 그쵸? 그 4명이 나랑 평생 같이 하면서 같이 승급을 할 거니까. 그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양쪽에 크라운 다이아몬드 2명을 만들면 나는 이제 프레지던트 마스터라는 직급으로 승급을 하고 마찬가지로 나와 같은 직급자 프레지던트 마스터를 양쪽에 2명 만들면 대망의 IM이라는 직급으로 승급을 합니다. 자, 직급 장려금 얼마를 주는지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매출 장려금하고는 별도의 내용입니다. 자, 루비가 되면 처음 승급했을 때 20만 원, 유지하면 23만 원을 드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오른쪽에 유지했을 때 금액이 조금씩 더 큽니다. 여기는 이제 비슷하지만 자, 후딱 넘어갈게요. 에메랄드 승급하시면 40만 원, 유지하면 60만 원. 다이아몬드 승급하시면 80, 유지하시면 100. 스타 다이아몬드 유지하시면 100. 아니, 승급하시면 100, 유지하시면 200.
크라운 다이아몬드 승급하시면 150, 유지하시면 300. 프레젠트 마스터 승급하면 400, 유지해도 400. 마지막 IM 얼마요? 500, 500이죠. 아까 매출 정력금만 해도 달에 4천이죠. 근데 거기다 이것까지 받으면 더 좋을까요? 굉장히 좋을까요? 굉장히 좋겠죠. 그냥 열심히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직급 승급 축하금입니다. 이거는 한 번만 주는 거. 그냥 한 번 승급해 주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하고 주는 건데, 자, 루비 승급하면 자사 상품을 40만 원어치를 줍니다. 상품을 이것저것 주는데 우리 상품 좋은 거는 아마 유명합니다. 잘 써보시면 왜 여기 상품이 좋은지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자, 이것도 빨리 넘어갈게요. 에메랄드 승급하시면 선불요금 60만 원, 유지해도 60만 원. 다이아몬드 되면 선불요금 300에 드림 투어 여행을 보내줍니다. 좋죠? 마찬가지로 이쪽이랑 내용이 같고요. 스타 다이아몬드 현금 500만 원, 드림 투어 부부 이쪽도 현금 500만 원. 그리고 크라운 다이아몬드 현금 2천만 원, 드림 투어인데 내용이 좀 달라요. 부부 항공 숙박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보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현금 2천만 원 똑같습니다. PM 현금 1억 원. 현금 1억 원에 아무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현금 1억 원이 부동산과 토지 자산, 부동산과 차량을 빼고 순수하게 체크카드에 1억 원이 들어있는 걸 보는 사람이 몇 명?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돈을 모으다가 많이 나갈 일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나는 계속 일정한 금액을 열심히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 나가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굉장히 매월 조금씩 더 들어가는 일이 무조건 생기더라고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네. 현금 1억 원이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요즘엔 빚만 없어도 부자예요. 네. 다음으로는 IM에 승급한 현금 3억 원. 역시 1억에도 놀라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3억에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3억 굉장하죠? 근데 유지까지 하면 얼마 준대요? 3억 또 주면 6억이네요. 좋죠? 1억 원 통장에 찍혀있는 거 보기도 어려운데 6억 원을 준대요. 안 놀라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굉장한 금액입니다. 1억 원이 통장에 찍혀있는 걸 보는 사람도 흔치 않은데 물론 6억 원 정도가 있는 사람이 그걸 현찰로 이제 그대로 심어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정도 갖고 있는 것만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서울에 약간 외딴 쪽에 저렴한 아파트가 한 6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 네이버 부동산 가서 금액으로 검색해봐야 뜨문뜨문 나와요. 자, 신규 추천 장려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분이 사업을 시작해서 내가 지인도 추천하고 친구도 추천했는데 이분이 DT에서 골드로 승급을 했다. 그러면 그냥 보너스 얼마 주냐면 네, 한 명당 7만 원인데 두 명이라서 14만 원 준다. 이겁니다. 사업 진행 예시. 엠플랫폼 66만 원과 요금 50만 원 갖고 126만 원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골드로 시작해서 이렇게 같이 사업할 사람들 5에서 10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인 친구와 함께 시작해서 똑같이 이분들도 소비자 있죠? 그냥 너가 하니까 하나 써줄게. 사업은 안 할래. 그런 분들 10명 정도 소비자 만듭니다. 그렇게 2명이서 나까지 3명이서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이분들과 같이 강의도 듣고 이런 행사도 오고 사업도 진행하고 초대도 했다가 소비자도 만들어 나갔다가 블로그도 했다가 유튜브도 했다가 이것저것 해서 지인과 친구도 승급을 하고 내가 골드를 가면 이렇게 됩니다. 총액 약 54만 원이 나와요. 무슨 얘기가 있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죠. 네. 오해는 하지 마시죠. 저는 무교입니다. 자, 그리고 2명이서 똑같이 2명씩 만들었어요. 가능하겠죠? 그러면 총 이 2명 제외하고 4명이 들어왔네요. 이분들도 나와 같이 시작하면 한 명당 매출이 약 100만 원이죠. 그러면 양쪽 2명씩이니까 200만 원의 매출이 나와서 합치면 작은 쪽이 300만 이상이 됩니다. 요거까지 위에까지 합치면.
그래서 나는 루비로 승급을 하게 되고 약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죠. 다음으로 8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명당 100만 원씩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400, 400이겠죠? 그렇게 하면 똑같이 승급은 아직 못합니다. 루비지만 총액으로 63만 원을 받아요.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명.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이번엔 한 축에 800만씩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루비가 2명씩이 나오면서 나는 에메랄드로 승급을 하게 되고 매출 장려금, 직급 장려금, 승급 축하금을 합쳤더니 172만 원이 나옵니다. 꽤 괜찮죠? 네. 다음으로 32명이 되면 228만 원이 나오고요. 64명이 되면 590만 원이 나와요. 금액이 확 커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초반에 좀 꼬물꼬물거리다가 128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700만 원이 나와요. 256명이 됐더니 900만 원이 나옵니다. 512명이 됐더니 1,400만 원이 돼요. 세상에. 1,024명이 됐더니 어떻게 되는데요? 3,150만 원이 됐대요. 세상에. 지금 여기에 별로 감흥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이거 보시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이론이잖아. 이대로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이런 이론이 없는 직업이 있나요?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영업 하시기 전에 생각 안 하세요? 내 가게가 이만큼 평 쓰면 4인 테이블이 몇 개가 들어올 것이며 그 사람들이 매월 와서 먹으면 한 테이블당 객단가가 얼마가 나올 것이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테이블 정도가 오면 나의 하루 매출 얼마일 거고 인건비 떼주고 공과금 떼주고 이것 떼고 직원 월급 주면 나는 한 달에 얼마 남겠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배달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하고 수수 떼주면 나한테 한 달에 얼마 남겠네? 똑같은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의류 도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도매하시는 분들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한 사람당 이만큼 떼줬을 때 이만큼 받을 거 그런 거래처가 다 몇 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떼주면 나는 한 달에 얼마 남겠네?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대로 이렇게 따다다다닥 내려가지는 않을 수 있겠죠. 자영업도 똑같지 않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들이 와서 먹어주고 곱게 돈 내고 가요? 곱게 돈은 내고 가야 되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게 내가 장사하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거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자영업에 하는 노력과 여기에서 하는 노력을 생각해보면 이쪽이 훨씬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요? 여긴 나중에 되면 내가 안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영업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쉽나요? 진짜 힘들어요. 네. 더군다나 자영업은 대부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생계형입니다. 그거 안 하면 당장 수익 끊기는 분들 태반이에요. 근데 여긴 원래 하던 일 하면서 하죠.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이쪽이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박 2일 행사를 잘 참여하신 걸까요? 아유 비도 오고 이런데 집에 누워있을 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기왕 참여한 거 괜찮은가 보네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까요? 네. 제 강의는 열심히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제 다음 강의부터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나온대요. 여기 보시면 네. 총 소비자가 24,480명이 되면 4만 원씩 쓴다고 하면 매달 1십 100, 1000만, 10만, 100, 1000억 8억 1920만 원의 매출이 나오면서 매달 약 2100만 원이 권리소득으로 나온다. 일 안 해도 2000만 원이 나온다. 우와. 재수가 없어서 이거에 한 4분의 1만 달성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도 월 500만 원 권리소득이에요. 한 1000에 80짜리 네. 5개 정도. 오피스텔이 1000에 80 안 하겠군요. 약간 이렇게 해가 잘 안 되는 대로 내려가셔야 돼요. 아무튼 그 정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돈이 다음 달에 또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자, 줄여봤습니다. 10,000명으로 줄여봤어요. 그래도 한 달에 1,600만 원이래요. 굉장하죠?
다음 달에 이거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100명의) 사업자가 30명씩 소비자를 만들어 총 3,000명이 매달 4만 원씩 매출을 쓴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매달 1억 2천원의 매출이고 매 마감 에메랄드 직급 유지가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온대요? 대충 600 후반이 나온다. 이 정도면 연봉 1억인 거 아시죠? 연봉 1억이 세후 670 정도 됩니다. 밖에서 연봉 1억 받으시는 분들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돈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이 망가지는 건 기본이고요. 근데 내가 나랑 같이 하는 사람 4명 구하려고 건강이 망가질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매달 600만 원이 나온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내가 하는 일 하면서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에 부업으로 연봉 1억을 달성한다. 이거는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진짜로. 엄청난 겁니다. 심지어 권리소득이래요. 네, 후딱 넘어가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마치게 됐는데 아마 제가 지금 쭉 넘기면서 보니까 어제 강의안을 수정한다고 했는데 업데이트가 최근에 된 내용이 약간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의문점이 있으시면 그 각자 모시고 오신 분과 스포는께 꼭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정보를 만났든 오늘 뭐 온천 가자고 해서 왔든 비 오는데 등산 가자고 해서 왔든 누구한테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사탕 발림에 꼬여져서 왔든 어쨌든 지금 앉아 계시죠? 네. 근데 세상에 부업으로 연봉 1억을 찍을 수 있는 일을 지금 알게 됐어요. 심지어 일을 안 해도 그 돈이 나온대요. 그러면 1박 2일 동안 특히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을 열심히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자야 될까요? 열심히 들으면 좋겠죠. 그래서 네, 기왕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멋진 기회를 잡으신 거를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